비랩의 수다쟁이 연구실입니다. 오늘도 미젤로의 니켈 티타늄 옐로우, 알류는 PY53, 화이트 나이츠의 클라레, 알류는 PER12 색을 조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레라는 색 이름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는 본격적으로 조색 작업을 하기 전에는 몰랐던 색 이름인데요. 클라레는 프랑스어인 클레레에서 온 말로 영국인들이 모든 종류의 적포도주, 특히 보르도산 적포도주를 통합해서 부를 때 사용했었던 단어라고 합니다. 1800년대에 이미 영어 사전에 등록된 오래된 단어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영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프랑스어인 클레레는 빛깔이 연한 적포도주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잔에 따랐을 때 연하고 투명하게 보이는 레드와인과 비슷한 색을 표현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보조색을 보시면 그렇게 맑고 투명하게 보이는 색은 아니죠. 클라레라는 색 이름은 오히려 20세기 초에 영국에서는 흔히 사용된 색 이름인 것 같은데요. 그 근거는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한 아서 세이머 제닝스가 집필한 페인팅 컬러 믹싱이라는 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이 책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면 데코레이터 혹은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을 하면서 색과 색의 조색에 관한 연구를 하며 그에 연관된 여러 저서를 집필한 작가인 아서 세이머 제닝스의 책으로 출판은 1900년대 초에 출간되었고 제가 갖고 있는 책은 1906년의 세 번째 에디션입니다. 책의 내용은 작가가 사용한 조색의 방식에 대한 설명과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페인트 조색 기계의 소개, 그리고 상용화된 색 이름에 대한 설명과 그에 대한 조색 레시피 등인데요. 저와는 다르게 페인트를 주 재료로 사용하기는 했지만 조색 작업의 동기가 된 직업이나 그에 따른 작업의 방향성 등의 공통점도 있고 또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색에 대한 설명도 볼 수 있어서 여러모로 저에게는 바이블 같은 책입니다. 혹시 이 책에 관해 관심이 있으신 분은 구글에서 PDF로 된 무료 파일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가의 이름과 책 제목은 댓글로 남겨둘게요. 이 책에 보면 클라레 색에 대한 조색 레시피도 있는데요. 카민과 울트라마린을 각각 2:1 비율로 섞고 약간의 버밀리언을 섞으면 좋다. 색의 톤 다운을 원한다면 노란색을 덧칠하라. 또 다른 방식은 베네치안 레드와 옐로우 워커를 섞어 크림슨이나 매더색으로 덧칠하는 것이다. 이 색은 위의 레시피에 비해 좀 덜 풍부한 색감이다. 제닝스가 소개하는 조색 방식은 아직도 유용한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이 출간된 당시까지만 해도 페인트를 생산하는 브랜드는 별로 없었고 또 지금은 많이 사용하는 안료들도 개발되기 이전이라 색 이름이 지정하는 색의 숫자가 굉장히 한정적이었습니다. 그 말은 한 이름으로 표현되는 색의 숫자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색감의 차이에서 벌어지는 오차의 범위도 작았다는 것인데요. 지금의 수채물감의 전문가용 브랜드만 해도 세계적으로 20개가 넘고 또 한 색을 만들 수 있는 안료도 단일 안료로만 해도 여러 개인 색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버밀리언이라는 색을 섞는다는 조색 레시피가 있다면 어떤 브랜드의 어떤 안료로 만든 버밀리언인지 명확하게 표기되지 않는다면 조색을 했을 때 발색 차이나 색의 성질에서 큰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기본색으로 사용하는 니켈 티타늄 옐로우의 경우도 그냥 니켈 옐로우라고 명명된 브랜드도 많고 네이플스 옐로우라고 부르는 브랜드도 있는데요. 안료를 확인했을 때 PY53이라면 색 이름에 상관없이 조색에 사용했을 때 비슷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조색 작업에서 안료를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안료는 어떤 재료이든 색을 만들고 또 색의 성질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재료이기 때문에 제가 수채물감을 이용해서 조색 작업을 하더라도 같은
조색이라면 유화 물감이든 과쇼이든 또 아크릴 물감이든 비슷한 결과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색 카드를 소개할 적마다 안료의 명칭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또 그 안료에 대한 설명도 자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조색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 사용한 보조색은 화이트 나이츠의 클라헤, 안료는 PER12입니다. 화이트 나이츠는 러시아의 수채 물감인데요. 브랜드의 정식 명칭은 네브스카야 팔리트라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은 얼마 전이지만 러시아의 생페테스부르크의 오래된 물감 회사라고 하네요. 안료 PR12는 퍼머넌트 보르도 TRR이라는 이름의 합성 유기 안료로 푸른빛을 띠는 빨간색을 만들고 내광성은 보통이며 독성은 없다고 합니다. 화이트 나이츠의 클라헤는 투명하고 내광성은 가장 하위 등급을 받았는데요. 이런 약한 내광성 때문인지 이 안료를 만들어내는 독특한 색감에도 불구하고 이 안료를 수채 물감 제작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 색은 제가 알고 있는 색 중에서 가장 푸른빛의 빨간색인데요. 그래서 조색 카드를 보시면 빨간색이라기보다는 보라색의 발색으로 보이고 또한 PY53과의 조색에서도 무채색에 가까운 색이 만들어졌습니다. 혹시 제 영상 중에 스말트색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영상은 보라보라한 파란색을 소개했던 영상인데요.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보라색이 노란색의 보색에 가까운 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색을 했을 때 무채색에 가까운 색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노란색의 비율이 더 많은 편의 조색을 보시면 베네치언 레드 같은 토성 계열의 발색이 보이는데요. 붉은색이 많이 도는 탁한 느낌의 발색이지만 색감 자체는 맑은 색을 만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끝으로 PY53을 기본색으로 하는 조색 카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색해야 하는 안료는 더 많이 있는데요. 보시는 분에게는 계속 반복되는 영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 세트가 끝나면 기본색을 바꾸면서 조색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기본색을 고르는 기준은 그 안료의 특징이 뚜렷해서 색감 변화에 더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은 색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기본색으로 사용했던 PY53의 경우는 안료에 포함된 티타늄 성분 때문에 발색이 틴트톤으로 보이고 또 그 영향으로 조색의 발색은 어떨까 하는 의문점 때문이었습니다. PY53의 기본색으로 조색 작업을 하기 전 저는 파스텔 톤의 조색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예상대로 틴트톤 색감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그 영향이 굉장히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차이는 각각의 조색에 흰색을 섞었을 때와 비교할 수 있는데요. 흰색의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확실히 흰색이 섞였을 때 메스톤에서는 더 드라마틱한 틴트톤으로의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PY53이 불투명한 성질의 무기 안료이기 때문에 투명한 성질의 유기 안료와의 조색도 주목해 보았는데요. 발색을 했을 때 약간 얼룩이라고 해야 할까요? 발색이 맑지 않게 보이는 조색도 발견되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체크하셔서 작품을 하실 때 활용을 하시거나 혹은 피하시거나 하는 부분으로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Y53의 장점이 가장 잘 보이는 색감은 여러 레드 컬러와의 조색에서 볼 수 있었던 오렌지 톤의 색인데요. 쨍하지 않은 톤 다운된 오렌지 컬러도 독특했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색감의 명도 조절을 통해 피부톤으로 활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의 색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제 이야기가 재밌으셨나요? 제 이야기가 재밌으셨던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완전히 다른 색 이야기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으로 덧칠하고 착색 확인도 하고
짝색이 살짝